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뭐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 미장에 비해서는 저는 뭐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를 때 같이 못 오르는 건 있지만 저 동네 왕창 빠졌을 때는 또 좀 덜 빠지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TSMC도 힘들고, TSMC도 52주 신저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뭐 썰은 아니고 하여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 아시죠? 예. 나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9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시고. 이분이 TSMC 창업주신데 반도체 산업 육성 어렵다.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 할아버지인데 모리스 창 아무리 TSMC 창업주라고 하도 대만 분이신데 미국이 어렵다. 이분이 어렵다고 한다고 진짜 어려운가요? 이분이 뭔데 이분이요. 이분이 처음에는 1931년도 생이시거든요. 지금이 2022년이니까 나이가 거의 엄청나죠. 이분이 중국 닝보에서 태어나셨어요. 중국에서 태어나셨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그 MIT에서 기계공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1950년대 이때 1950년대 미국 MIT에서 기계공학 학사 석사를 받으시고 TI라고 아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여기서 20년간 근무해서 20년간 부사장까지 올라가셨는데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요. 하셨는데 여러분 1970년대, 1970년대만 해도 아시아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러분 미국 가서 물론 그런 또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백인 우월주의 있는 그런 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도 아시아라 그러면 흑인보다도 더 인간 취급 안 해요. 원숭이하고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60년대 70년대 부사장자리까지 가신 분이 미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에 있어서는 생태계를 너무 잘 아신다. 이분이 미국 안 돼. 미국 끝이야. 미국은 반도체 설계는 모르겠지만 생산은 안 돼.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이유. 이게 삼성전자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공장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또 공장 운영비가 대만보다 아니면 한국보다 거의 한 50% 가까이 비싸다. 파운드리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원가 경쟁력이.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 파운드리는 사실상 미국에 없잖아요. 거의 전무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를 하는 기업이. 물론 인텔인데 인텔은 파운드리라고 할 수는 없죠. 본인들 이제 CPU하고 이런 거 이제 만든 건데 이제 그것도 지금 EUV 공정 자체를 아직 인텔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파운드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나마 보조금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대만 인력을 가져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그러면 지금 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 건설하라고 미국에 독촉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일단 애리조나에 지금 몇십 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은 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지으면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하는데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대만 그 반도체 파운드리한 인력이 없어. 전무해. 그런데 또
고급 인력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고급 인력 보내면은 바로 그냥 인텔에서 와가지고 마치고 나올 때쯤 돼서 저기 나오면은 이거 막 이렇게 저기 하면서 한 잔 오케이 콜 막 이래가지고 또 땡겨가가 또 막 가가 그냥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면서 코쟁이들 전혀 남인데 생긴 것도 남이고 이런데 죽고 오늘 죽고 내일 죽자 이러면서 막 잡아 땡기고 막 다리 잡고 나갈 때 막 다리 끌어안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TSMC에서는 어떤 전략을 짰냐? 예. TSMC도 근데 인력은 보내야 돼. 인력은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 인력, 고급 인력들을 최소화하고 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예,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 낮춰가지고 대신에 이제 토익 점수는 상위 8% 이내에는 들어야 돼요. 확 낮춰가지고 지원 조건을 확 낮춰서 예, 어떤 반도체 품질 검사 관리 직무를 맡아서 최소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뽑고 있다. 물론 뭐 교통수단, 생활보조금, 뭐 거주지 비용, 뭐 대만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비용 다 지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입사원을 고등학교 이런 뭐 약간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무시한 거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약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대를 나온 학생보다는 영어든 뭐든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하겠죠. 이런 친구들을 예. 어떤 어느 정도의 이제 숙달을 좀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파견을 보낸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TSMC의 전략은 뭐냐면 자, 이런 인력들은 이 정도 인력들은 사실 인텔 입장에서도 이걸 막 스카우트하기도 애매해. 스카우트하기도 애매한 인력들을 일단은 TSMC는 대거 미국으로 보낸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보내면서 지금 TSMC의 고민이 뭐냐면 보조금이 안 되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조금이 안 되면 지금 ASML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42개를 그 EUV 장비를 만들었는데 지금 1분기에 3대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냐? 공급난 이슈 때문에. 공급난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EUV 장비 미국에서 라인 깔고 뭐 하면 결국에는 EUV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장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TSMC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공장을 짓는 거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 안에 클린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TSMC 입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공장 짓는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안에 이렇게 라인을 깔고 하는 장비를 들이는 것은 시간을 그렇게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TSMC 입장도. 야, 그렇게 치면 삼성전자도 아마 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뭐 삼성전자 뭐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거기 고급 인력 다 가가지고 미국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신빙 비슷한 분들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거기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인력은 최소한으로 보내서 돌아가는 그렇게 돌리는 전략으로 TSMC는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인텔, 뭐 TSMC하고 삼성전자에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치지만 여기서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텔은 바라보고 있는 게 ASML이에요. 근데 ASML은 장비 회사지. 그거를 파운드리가 완전히 그 하나의 여러 가지 장비를 거치면서 숙달된 그런 사람들이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 힘들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공장하는 운영비가 대만이나 한국보다 50%가량 비싸고 인력을 구하기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한다면 미국의 파운드리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하는 것처럼 뭐 5나노, 3나노, 2나노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전 한 5년 전에 인텔이 7나노에서 포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5나노, 4나노, 3나노 삼성전자에게 위협을 줄 만큼 그렇게 나오기는 저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입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